자, 일단 요만큼을 화면에 그리면 요건데, 이제 제목도 하나 이렇게 카운터 1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H1 해가지고 카운터 1 이렇게 넣어볼까요? 자, 됐죠? 잘 작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 거라서 요만큼을 그대로 복사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밑에다 이렇게 하나 더 만들면 되죠? 자, 그럼 카운터 1인데 얘를 카운터 2로 해주면 이제 두 개의 카운터 앱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카운터 1만 증가를 시키고 싶은데 카운터 2가 같이 증가하죠? 그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구 사항에서도 각각의 카운터는 따로 값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문제의 원인은 뭐다? 카운터 1도 카운터 2도 동일한 이 변수를 사용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 버튼을 눌렀을 때 카운트가 증가하는데 그 카운트를 얘도 쓰고 얘도 쓰니까. 그래서 이번 카운터는 카운트 2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set count 2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변수가 두 개가 됐는데 이제 얘는 카운트가 아니라 요 새로 만든 카운트 2를 써야죠. 이렇게. 그리고 얘 버튼을 눌렀을 때 카운트가 증가하면 안 되고 카운트 2가 증가해야 되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묶여 있으니까 set count 2를 써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죠? 그러면 얘는 얘끼리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카운터 3. 자, 그럼 동일하게도 카운터 3, 카운터 3, 3 하고 카운트 3 역시 만들어야겠죠. 자, 그럼 다 따로 작동하는 3개의 카운터 앱을 한 화면에 표현할 수 있다. 됐죠? 자, 이러면 이제 요구사항은 끝인데, 자, 이게 딱 봐도 여러분들 이거 마음에 안 드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중복이죠. 어떻게 보면 중복이잖아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카운터를 10개 만드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10개 만드셔야 되고 이것도 10개 만들어야 되는 불상사에 빠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중복되는 함수, 그러니까 중복되는 코드잖아요. 중복되는 코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함수로 빼서 재활용할 수 있다. 요거는 프로그래밍의 기초죠, 기초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함수로 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 앱은 리액트에서 우리가 호출을 할 때 앱으로 호출하도록 정해놓은 그 이름이기 때문에 얘는 바꾸면 안 되고, 자, 얘 밖에다가 제가 함수를 하나 더 만들게요. 이렇게. 자, 이름은 카운터라고 이름을 지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리턴을 해서 자, 이렇게 렌더링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볼 건데
자, 그럼 안녕하세요라는 글씨가 렌더링이 돼야 되는데 어딘가에 렌더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화면에 일단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일단 리액트는 이거 앱이라는 함수 호출해주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수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리액트가 얘를 호출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카운터라는 렌더링 함수를 이 앱이 실행되는 그려지는 와중에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JSX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TML처럼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꺽쇠 태그 모양으로 함수를 호출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면은 이 카운터라는 게 여기서 이 리턴 값이 렌더링이 돼요. 그죠? 자, 근데 뭐 이렇게 카운터로 나오는데 이제 태그는 열리고 닫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닫히는 모양만 이렇게 딱 잡아주면은 아, 이 카운터라는 게 하나의 렌더링 함수구나. 그래서 이 렌더링 함수가 카운터라는 이름으로 있으면은 얘를 호출해가지고 얘가 리턴해주는 JSX를 여기다 그려줘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안녕하세요가 이제 나오죠.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웹 다른 함수를 렌더링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 렌더링 함수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렌더링 함수가 여러 개로 구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구성 요소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렌더링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컴포넌트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컴포넌트는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안녕하세요 3번 나오죠? 얘를 3번 불러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요 안녕하세요 대신 요거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요거 카운터 앱 코드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카운트 변수가 필요하죠? 얘도 잘라가지고 여기로 오면 되겠죠? 이사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3개 생기는 거 보이시죠? 3개가 생기죠? 요걸로 그린 겁니다. 요걸로. 그래서 이제 요 카운터를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원래 있어야 될 위치. 요것도 카운터를 한 번 더 그릴 거 아니에요? 얘도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얘도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게 딱 보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타임리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조각 페이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정확히 타임리프 조각 페이지랑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컴포넌트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코드 중복 없이, 코드의 중복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 요건 필요 없죠, 그럼 여러분? 요 카운터 2랑 카운터 3은 필요 없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